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바오 대 이제 바야돌리드.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포자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원정에서는 뭐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4달 넘게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리그 4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현재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홈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좀 빌바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바야돌리드 역시 이제 뭐 현재 뭐 5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크게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5경기 중 1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죄다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직전 경기만 해도 이제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4대0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는 6연패 중으로 지금 더더욱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네, 요점까지도 같이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최근 그런 상황이랑, 그리고 이번 시즌 좀 행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초반부터 이제 빌바오가 공격 템포를 이제 좀 끌어올려 이제 적극적으로 바야돌리드의 그런 좀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빌바오가 쉽게 페널티 박스 좀 진입을 하면서 이제 줄곧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가 총체적 난국이 그좀 바야돌리드 상대로 이제 빌바오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좀 찬스를 좀 많이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다. 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이제 그때에 비해 현재 바야돌리드의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 또한 지금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이런 뭐 바야돌리드 상대로는 이번에 빌바오가 그래도 홈에서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대로 봤을 때 빌바오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바오 승 마인승. 네,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할게요. 2.5 오바. 그래서 빌바오 승 마인승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벤테 대 네이메형 경기. 자, 우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을 치르러 노르웨이를 갔다 왔고, 그리고 거기서 보데글림트 상대로 연장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탈락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프로 2차전에서 트벤테가 뭐 정규 시간 내에 이제 무승부만 좀 거뒀어도 이제 16강에 진출하는 거였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실점을 하며 이제 연장전까지 갔고, 그리고 그 연장전에서도 내리 2골을 좀 실점하면서 결국 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체력은 좀 체력대로 다 좀 소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도 좀 만들지 못한 채 좀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온 그런 좀 트벤테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트벤테가 홈에서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네이메온에 비해서는 더 우세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2, 3일 전에 노르웨이 원정을 좀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장전까지 좀 치렀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벤테의 그런 제 기량을 좀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자,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이라는 팀 자체가 대체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트벤테의 에너지 소모가 이제 비교적 더 클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 레벨에서도 트벤테가 많이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죠. 게다가 이제 뭐 추가로 지금 뭐 4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거의 뭐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최근 좀 공격 흐름도 좀 좋은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네이메어이 좀 비벼도 이제 좀 할 말이 없는 그런 좀 경기다 보니까, 좀 트멘테어 1.4대 뭐 승배당은 뭐 그리 좀 메리트가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그래도 네이메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뭐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거는 네이메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이메어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면 프랜승의 2.5준 오버,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엘린톤이 결장 중입니다. 선본철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분철부지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소천사 281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소천사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바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미소천사님께도 방금 이제 쪽지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에서 좀 연승을 거두며 기세가 올라오나 했지만 바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 상대로 이제 4대0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흐름을 좀 끌어올리만 하다가 다시 좀 끊긴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뭐 뉴캐슬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노팅엄 역시 이제 컵 경기 포함 좀 연승을 좀 거두다가 최근 이제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풀럼 상대로 많이 밀리며 이제 저조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팀 다 좀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흐름이 좀 끊긴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봤고, 자, 일단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뉴캐슬이 홈에서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지금 대체로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특히 이제 역습이나 이제 좀 침투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 약간 이런 좀 공격들을 좀 토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라고도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이제 뉴캐슬이 승리를 거둬 저지한 적이 있지만 최근 뉴캐슬의 페이스나 경기력이 그리 좋지는 못하다 보니 지난 맞대결처럼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노팅엄을 좀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직전 뭐 플럼전에서는 좀 저조한 경기를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뉴캐슬 상대로는 충분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좀 저력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노팅엄이 뭐 크게 좀 밀릴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솔직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은 뉴캐슬 승을 좀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뭐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배당이 좀 비교적 좀 낮긴 하지만 요 경기는 뭐 노팅엄 2프렌 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2프렌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노팅엄 프레스트 2프렌 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은 뭐 어느 반은 이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제 노팅엄 2프렌 승은 보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 자,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정적으로는 저 로드리, 그리고 이제 아칸지, 그리고 이제 스톤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이슈로 인해 이제 직전 뭐 레알전에서는 좀 출전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부상 이슈가 그래도 더 좀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 이제 맨시티의 그런 좀 결장자 및 이제 결장 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포 정도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네,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노가웃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레알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당하며 이제 좀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은바페한테 해트트릭을 허용하면서 다소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 2차전 모두 이제 레알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챔스에서 좀 저조한 결과를 냈던 그런 좀 최근에 좀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는 여전히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에버튼전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이제 빌라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원정에서 뭐 3경기 연속 이제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뭐 그만큼 일단 뭐 이제 리버풀이 뭐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 지금 뭐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작년 12월에 맞붙었을 때는 이제 리버풀이 승리를 좀 거뒀지만 이제 그때보다는 좀 맨시티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더 나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마르무시, 그리고 이제 니코 곤잘레스, 그리고 이제 후사노프와 같이 이제 알짜배기 선수들도 좀 영입을 하면서 이제 그때보다는 전력이 더 보강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었을 때 이제 양 팀이 좀 맞붙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좀 리버풀이 이제 좀 시티 상대로 이긴 했지만 좀 최근에 그래도 좀 선수들을 좀 영입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뭐 이제 레알 상대로 좀 챔스에서 연달아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시티가 뭐 크게 좀 밀릴만 하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이제 직접 뭐 맞대결 때보다는 뭐 시티의 상황이 더 좀 나아진 상태다 보니까 이런 뭐 시티 상대로는 이제 이전만큼 뭐 리버풀이 굉장히 유리하게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때보다 뭐 리버풀의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최근 좀 리버풀의 뭐 경기 운영 능력도 대체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리버풀이 좀 홈 맨시티 상대로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맨시티가 좀 비벼도 이제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당연 이제 홀란드의 좀 출전 여부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홀란드가 뭐 출전을 안 한다고 해도 현재 좀 경기력이 좀 대체로 떨어진 그런 원정 리버풀 사이드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리버풀이 뭐 에버튼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울버햄튼 그리고 직전 경기 뭐 빌라전 뭐 세 경기 연속으로 지금 이제 실망스러운 좀 경기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원정 리버풀이 좀 좋은 결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저는 맨시티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본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맨시티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진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티 프랜승에 3.5진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하이덴하임 경기. 자, 일단 랍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지만 홈에서는 뭐 레버쿠젠 상대로 뭐 비기거나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는 등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현재주 라이프치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코펜하임과 이제 컨퍼런스 리그 노가웃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을 좀 치렀었는데 그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며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장전을 좀 치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하이덴하임이 많이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리그도 이제 좀 탈락을 했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분위기가 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차전에 뭐 하이덴하임의 뭐 코펜하임 상대로 이제 1점 차로 좀 이겼다 보니까 이제 좀 최소한 이제 지지만 않았으면은 16강 진출이 가능했었는데 그런 약간 좀 기회를 좀 놓쳤다 보니까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실감이 좀 컸을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진성이나 좀 공격 전개가 이제 더 좀 좋다 보니 현재 좀 수비가 헐거운 그런 하이덴하임 상대로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와 달리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중에 연장전을 좀 치르고 왔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라이프치히가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건상 또 라이프치히가 더 이제 좀 유리할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들과 좀 더불어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모두 라이프치히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이프치히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의 마인승 보는 경기 어느와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벨링엄 그리고 이제 밀리타 그리고 이제 카라발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좀 벨링엄의 이제 좀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앙헬 에레라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로나한테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단주마에 좀 복귀가 좀 유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높다. 요전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약간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및 이제 복귀 예정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맨시티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좀 기록하면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며 골 감각이 확실히 좀 살아난 그런 좀 음바페고, 그리고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금 뭐 이제 굉장히 좀 기량이 다시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음바페가 이제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팀 내 전체 좀 공격도 굉장히 좀 활발히 이제 좀 돌아가고 있는 그좀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뭐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더더욱 흐름이 안 좋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최근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 좀 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로나보다는 레알이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원 싸움에서 이제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좀 홈보다 원정에서는 전진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제 지로나가 좀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일선으로의 그런 좀 볼 배급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지로나다 보니까 다소 좀 답답한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요점까지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레알이 체력적으로 열세인 점만 제외하면은 밀릴 게 없는 경기라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로나가 지금 수비 라인 조율이 안 돼 뒷공간이 잘 뚫린다는 좀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음바페가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음바페가 좀 활약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5경기 연속 좀 득점까지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레알이 이겼었고, 그리고 그 이제 3경기 모두 좀 대승을 좀 거뒀을 만큼 이제 지로나 상대로는 매번 압도적인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내 1엔드 기준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어누바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에 마이너스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베티스 경기. 자, 헤타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헤타페와 좀 비교했을 때는 좀 베티스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타격 또한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비교적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것도 베티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는 최근 컵 경기 포함 이제 원정 3연전을 좀 치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승을 좀 거두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도 좀 연승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리그에서는 뭐 6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것 좀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2차전을 홈에서 치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며 주전들 관리를 좀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록 뭐 hen트 상대로 1대0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제 1차전에서 3점 차 좀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총합 스코어에서 이제 베티스가 좀 앞서며 이제 16강에 좀 진출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제 직전 2차전은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좀 풀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3점 차에 좀 여유로운 좀 리드가 있다 보니까 주전들을 굉장히 좀 푹 쉬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1점 차로 지든 뭐 이제 2점 차로 지든 어차피 진출이 좀 확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리적으로 좀 풀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좀 주전들 관리도 좀 잘해줬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도 이제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좀 베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여기는 뭐 초반부터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받아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뭐 양 팀 다 좀 공격 흐름이 좀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 두 팀이 뭐 적극적으로 뭐 이제 공격에서 나서는 좀 팀이보다는 어느 정도 수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이제 좀 천천히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먼저 좀 공격하기보다는 받아치는 경우도 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는 좀 지지한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경기 양상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뭐 베티스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중 뭐 컨퍼런스 리그 쭈마니님 경기에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쭈마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해축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길 이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티스가 주중 뭐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주전들 관리를 잘해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뭐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도 뭐 헤타페에 비해 이제 크게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베티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일만 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뭐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큰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뭐 이제 헤타페에 비해 이제 뭐 어느 정도 전력에서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본다고 하면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쪼마니님. 앞으로 한번 좀 열심히 한번 좀 해보고 계속해서 한번 좀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충분히 좀 베티스가 좀 좋은 모습 좀 보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게다가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홈에서 헤타페가 4년 넘게 베티스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유독 홈에서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베티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봤을 때 베티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티스 프랜스 2.5주 언더,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와포드 대 이제 루턴 타운. 자, 이거는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와포드도 뭐 이제 일단 뭐 연패는 좀 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흐름이 안 좋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루턴 타운이 흐름이 안 좋으면서 원정에서 지금 너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쭈마니님 때문에,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쭈마니님 아이고 구독도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제 방송국에 있는 구독자 게시판에 이제 분석 결과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에 이어 이제 구독까지 감사드립니다, 쭈마니님.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와포드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와포드 승에 이제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아탈란타 경기.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 아탈란타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엠폴리의 좀 최근 그런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좀 수비로 좀 먹고 살던 엠폴리였는데 최근에는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좀 망가지면서 지금 뭐 거의 뭐 매경기 좀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엠폴리의 그런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좀 기대가 안 되고, 그리고 아탈란타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살아날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그래도 아탈란타 승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아탈란타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칼리아리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이 경기는 저는 뭐 그래도 물론 이제 유벤투스가 더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중 챔스 경기에서 이제 연장 경기가 좀 뛰고 이제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장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다소 좀 저조한 경기로 좀 보였기 때문에 요런 약간 유벤투스가 홈 칼리아리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 뭐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이제 있는 경기다 보니까 약간 좀 고심 끝에 요거는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잡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유벤투스 햄무 알부 이렇게 가져가거나 그냥 그럼 언어만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